안녕하세요. 오늘은 4년 70억으로 삼성행을 확정지은 최원태 선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최원태는 오버페이인가? 입니다. 먼저 최원태 선수가 오버페이가 아닌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싼 감은 있지만 최원태 선수는 검증된 선발 투수입니다. 역대 누적 기록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데요. KBO 리그는 선발 투수 기근이 심한 리그죠. 21세기 선수 중 27세 시즌까지 WAR은 역대 5위, 이닝은 역대 4위입니다. 최근 5년간으로 줄여봐도 같은 기간 최원태 선수보다 많은 이닝을 기록한 선수는 4명뿐인 만큼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해주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최원태 선수의 기록은 24경기 중 23경기 선발로 나와 9승 7패, 126.2이닝 평균 자책점 4.26, WHIP 1.44, WAR 3.30을 기록했습니다. 전담 포수 허도환과는 88.1이닝 28자책 평균 자책점 2.84. 퀄리티 스타트 9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3번을 기록한 반면 박동원과 김성우랑은 38.1이닝 32자책 평균 자책점 7.51. 퀄리티 스타트 1번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최원태 선수는 자기와 확실히 궁합이 잘 맞는 포수하고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입니다. 키움 시절에도 박동원보단 이재영과 합이 좋았습니다. 삼성에는 리그 최고의 포수이자 리그 최고의 친모강 강민호 선수가 있죠. 강민호의 많은 경험과 유쾌한 성격은 투수들에게 편안함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삼성엔 키움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죠.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칭 디자인입니다. LG 시절 최원태 선수가 부진했던 것은 피칭 디자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원태가 좋았던 키움 시절은 투구 구사 비율이 이러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좋았던 시즌들은 투심과 체인지업 구사율이 훨씬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제껏 최원태 선수는 50%가 넘는 투심 비율과 체인지업을 세컨피치로 땅볼 유도형 투수였지만 LG로 이적한 후 최원태는 잠시를 홈구장으로 쓰는 만큼 포심 비율을 많이 늘림과 동시에 슬라이더의 비율을 많이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라팍을 홈구장으로 쓰는 것과 리그 최소 실책팀인 삼성에 합류한 만큼 다시 좋았을 때 투심 위주의 피칭 디자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죠. 최원태 선수 또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추가로 구자욱과 한 팀이 된 것도 최원태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상대 전적을 보면 36타수 18안타 3홈런 타율은 5할 출루율 5할 오픈 장타율 8할 8푼 OPS는 1.43골 기록했네요. 안 그래도 쿠크다스 멘탈인 최원태인데 막말로 구자욱이 FA값 5억은 뺏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4년 70억. 네,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요즘엔 선수를 가성비를 따져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올해 주요 FA로 이적한 선수들의 계약 규모를 살펴보시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는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네, 좋은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선수를 안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성비 따지면 선수 못 삽니다. 예를 들면 5년 전만 해도 국밥은 7,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만원 넘게 하는 곳도 많죠 뭐. 그렇다고 해서 국밥을 그 돈 주고 사 먹다니 미친놈, 이러는 사람 있나요? FA 시장도 똑같습니다. 예전 금액 생각하면 안 돼요. 국밥집 가서 맛하고 양은 5년 전이랑 똑같으니까 7,000원만 낼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습니다. 진짜로 뺨 맞고 쫓겨나겠죠. 결론은 비싼 건 맞지만 시대상을 감안한다면 오버페이까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원태의 불안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새가슴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포시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답이 나오죠? 기록을 보시면 진짜 좀 심각합니다. 날짜 적은 거 아니고요. 평자가 11.16입니다. 컷쇼보다 더한 놈이에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든 뭐든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불펜 등판 시 그나마 사람답게는 던집니다. 물론 이것도 잘할 건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최원태는 앞서 말했듯이 포수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투수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의 포수 뎁스가 강한 팀은 아니죠. 강민호 나이를 생각해볼 때 모든 경기를 같이 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엔트리의 운영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뭐가 그리 예민한지 이번 비시즌 동안 인사이드 아웃 10번은 보게 해야 돼요 진짜로. 끝으로 최원태는 A등급이라는 것인데요. 20인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 선수로 넘겨야 됩니다. 삼성은 주전과 비주전 간 격차가 꽤 큰 팀이기도 하고 군부리로 꽤나 많은 선수가 보호되죠. 더군다나 LG 셀러리 캡이 꽤 빡빡하기 때문에 박병호나 백정현 선수는 지명이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승현, 이승민, 최채영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사실 큰 출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알기에 삼성의 A등급 영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야수님이 생각하는 최원태 영입에 대한 학점은 비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원태 영입은 우승을 노리는 삼성 입장에서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외인 선발과 원태인이라는 강력한 선발진의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원태가 합류하므로
향후 몇 년간은 리그 최고 수준의 젊은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는 영입입니다. 하지만 A등급이라는 점, 경쟁자가 거의 없었는데 다소 비싼 가격에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비약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